치유와 화해의 결과 손집 번역제 선보입니다. 49제를 회향하는 백중날이다를 우리말로 쉽게 하면 무슨 말일까요? 49제 날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날이 마침 백중날이야. 이건 우리 24절기 중에 나오는 백중 그 날이에요. 49제 날이라는 게 49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날 이제 마지막으로 49제 마지막 날인 건가요? 그 49제 날이지. 49제.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이제 절기로 보면 백중날이었었다. 네네네. 네, 그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천년 9월 얘긴데요. 여기서 이제 최성 씨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누구? 최성 씨. 밤에 온 폭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갔다. 최성 씨 부인 문병차 5이 갔다. 그건 아마 어머니 지인이겠죠. 저는 모르는 사람. 아, 네네네. 근데 이거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최성 씨가 무슨 말이지? 성 씨가 최성인가? 이름인데 최성이라는 분. 아, 이름 자체가 최성 씨. 그다음에 신년 새알 법회라는 걸 저희가 찾아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법회인지 좀 궁금했어요. 이건 나도 잘 몰라. 여쭤볼게요. 집사람은 물어보세요. 초신자를 위한 법회라고 어. 하는데 여기서 어떤 맥락을 좀 쓰였는지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uk회 때 우키 아닐까? 우키. 네, 네. 우키죠. 우키. 우리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2003년 얘기 중에 우키 때 우케라고 근데 계속 써 있어요. 우키겠죠? 우키. 네. 우키 댁이 중풍으로 고생한다기에 작은 형님을 만나 같이 갔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작은 형님이 이게 문맥상은 사실 작은 형님이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작은 형님은 누구냐 하면은 성함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작은 형님은 그러니까 나의 외숙모죠. 둘째 외숙모. 네네. 그러니까 큰형, 작은형. 그럼 아버님이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팔남매예요. 우리. 팔남매 몇째시?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우리 큰아버님이 양자를 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맞이 됐고 내가 장손이 된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러니까 큰 형님이면 작은 형님 이게 셋째시면 큰 형님이라는 뜻은 여기서 뜻은 큰 외숙모. 그죠. 작은 형님은 작은 외숙모. 외숙. 둘째 외숙모. 내 기준으로 보면 왜 그럼 외가 쪽이에요. 외가 쪽에 그럼 오빠가 두 분 계셨던. 입장에선 작은 애숙모면 소원님 입장에서는 그 둘째 오빠예요. 올케지 뭐 올케. 올케. 이게 저걸 찾아보니까 brother's wife라든지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보통 많이 부른대요. 저희도 그렇긴 하거든요. 아무리 형 예를 들면 아무리 형의 부인 같은 경우에 저는 한번 뭐 이렇게 뭔가 다른 관계를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저 외숙모 이름을 내가 전혀 모르지. 알 수가 있다 그를. 그냥 뭐 저 외아줌매지 뭐 이름을 어떻게 알아?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큰 외삼촌, 큰 외숙모의 성함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거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게 돼 있어. 이런 호칭들이 정말로 영어로 참 표현하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몇 줄 안 되는데 이름이나 호칭을 설명하려고 보면 이게 설명이 더 길어요. 예. 그런 건 좀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003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짧은 글이고요. 우기가 고모께 인사를 했다니 고맙다. 어미 학교도 이동된 곳이 자양중학교라 하니 아주 불편하지는 않을 듯 쓰셨는데 이 고모는 대표님께 고모인 거죠? 나의 고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뭐 다른 분만보다도 친척들에게 왜 자주 인사 안 하고 안부 인사 안 하고 이러느냐. 근데 뭐 나는 이제 사실 뭐 바쁘기도 물론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선 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게 제일 못마땅해. 나에 대해서 다른 불만은 없어. 근데 왜 친척들에게 자주 안부 전화하고 좀 이렇게 살갑게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근데 인사를 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쓰실 만한. 몇 월 달이에요? 2월. 2월 달이니까 아마 2월. 구정된 것 같아. 그러네.
구정 때 내가 안부 전화를 하고 뭐 용돈을 좀 전화드리신 거예요? 아마 진짜? 그랬겠지. 뭐 아니면 뭐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 그렇게 모르겠구나. 했겠지. 또 영어로 쓰다 보니까 콜이라고 해야 되지. 지갑을 그런 게 있어서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여담인데 어. 마하반야 바라밀의 정신 이런 거 해석할 때 그건 아마 마하바냐 바라미를 아마 사전에 찾으면은 네. 나올 거예요. 그 뜻이지. 이게 오히려 사전에는 또 없는 것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 불교 법문에 실제 왜냐면 외국어로 당연히 있으니까 어. 거기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저 부처님의 큰 뜻이지 뭐 대사 대비의 맞아요.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Spirit of 마하바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거 말하면 좀 틀려요. 발음이 살짝 이게 한문화돼서 맞아. 넘어오면서 맞아, 오케이. 맞아. 인도에서의 원어랑 조금씩 달라지고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시할까는 좀 의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으로 넘어왔어요. 시어머님 작고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그때 일기들입니다. 오늘은 어찌 마음이 쓰여 전화라도 해보고 뵈러 갈까 하던 중 고모의 전화를 받을 때는 이미 어머님은 떠나신 것이다. 황급히 가봤지만 어머님은 말씀 없이 눈을 감고 계셨고 앰뷸런스로 모시고 영동 세브란스로 모셔왔다. 근데 뭐 이거는 간단한 사실학인데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사실은 이게 찾아보니까 2009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오케이. 변경했대요. 거기 맞나요? 맞아요. 바로 요 앞에 있는. 그럼 맞다. 신촌 네,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맥락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같은 때 쓰신 거예요. 2005년 2월 26일을 이제 기점으로 오늘 길게 쓰셨거든요. 여기를.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며느리도 몰라보시고 형님 하시며 따라다니시던 어머님, 기용 아빠의 상하신 몸을 감추기 위하여 막연히 거짓말을 했고 결국은 서로 만나보고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어주시며 다시는 안부도 묻지 않고 살아계신만이라도 의심을 끊으시던 자비심으로 자애로우셨다. 이 좀 이게 그 어떤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그 막내 삼촌 그 기용 아빠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해서 자관이 쓰러지셔가지고 그 뇌 수술을 해. 근데 결국 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 왼쪽 그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친척 행사나 어머니 뵈러도 못 가. 왜냐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가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친 몸을 보고서도 뭐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다 이게 안심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네. 상하신 몸을 감추기 위하여 막연히 거짓말했고. 그러니까 이제 왜 기용 애비는 안 오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어디 출장 갔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둘러댔지. 왜냐면 그 다친 몸을 보면은 그 할머니 심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춰졌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네요. 왜냐면 노인이시니까. 네네네. 중간에 구제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 앞에 읽어볼까요? 생전에는 소박히 살아오셨지만 사후에는 몰려드는 국화 향기 속에서 영정을 모셔놓고 실컷 물어도 보고 싶지만 이 메말라붙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먼저 아버님 때는 경솔해서 구제복을 못해서 고향에서 무척 굴욕적인 허물을 저질렀으니 자, 그거. 자,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쨌든 우리가 선산에 고향에 모시는데 우리 안동 풍습에 의하면 굴건제복이라고 해서 그 저 선배로 만든 그 상복을 입어야 돼. 굴건제복. 머리에다가도 그걸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냥 까만 양복에 그냥 완장 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갖춘다고 갖췄어. 고향으로 가니까. 그런데도 동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어떻게 상을 갖다가 이따위로 치르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막 힐란을 하시고 야단치시고 우리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게 뭐 하여튼 뭐가 좀 빠졌던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구제복. 그게 이제 그 하여튼 그런 어떤 굴건제복 이 약자 같은데 그걸 제대로 의상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동네 어른들에게 혼냈던 그 얘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는 제복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못 갖춰서 못 가져. 왜냐면 우리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뭐 그 사실 그 당시도 그 굴건 제복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뭐 거의 다 보기도 힘들지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중요한 거냐 할지 몰라도 그분들은 그러고 또 오면은 또 이제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문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이제 저걸 하고 또 돌아가실 때는 또 차비까지 그 항상 드려야 돼요. 챙겨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홀하면은 네. 저것들이 저 도심에 나가서 저 사람 베렸다 이런 얘기를 딱 듣는 거지. 네. 덜 배웠다. 덜 배웠다. 네. 그것도 가족이 계속 못 먹는. 오케이. 2005 짧게 쓰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텍스트를 잘 못해서 가련동 내외군과 정선내 내외군, 홍서방 때 아라 아빠 내외가 와서 잘 지냈다. 요 부분에서 내외라는 거는 가련동 커플 얘기. 가련동 커플, 가련동 삼촌 부부, 부부를 얘기한 거예요. 손님 저기 오시면 여쭤봐야 되나? 법등 식구. 처음 일요법회에 참석하여 법등 식구들께 인사 표시를 하고 왔다. 그거는 아마 그 법등을 같이 달았던 그 아마 도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그거보다 한번 네네네. 확인해 봅시다. 그 부분. 2005년 3월 일기고요. 벌써 3제다. 아비는 오늘도 참석 못했고 대신 순제가 왔고 말씀이 없고 묵묵한 우리 아자바님의 효심과 언제나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어머님을 살펴주시더니 사후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니 10마디 말보다 행을 보여주신 아자바님 참 고마워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요. 정선 아빠도 점점점 내 한 손에 짝지를 잃어버린 기용 아빠. 네, 뭐 내 한 손에 짝지를 잃어버린 기용 아빠. 장자, 섭자, 둘째 삼촌. 뭐 첫째 삼촌이죠 나한테는. 그 백부님은 어쨌든 양자를 가졌으니까 우리 집안을 보면 첫째 삼촌. 동창 모임이 있어서 종로 3가에서 셋이 만나 영등포역까지 가서 돼지 불고기를 얻어먹고 늦게까지 부인 뒷바라지에 고생하다가 결국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고 무척 허전해하며 못내 그리워했다. 그 다음에 당산동에 가서 어머니 제사 참사를 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날 동창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종로 3가에서 만나신 건데 이 늦게까지 부인 뒷바라지에 고생하다가 먼저 동창 얘기예요. 분이 동창 얘기. 한 명이겠죠? 동창 중에 한 명. 네. 그냥 확인만 해봤습니다. 성함이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005년 얘긴데요. 예. 읽어보면 두 형제를 차례로 군에 입대시켰으니 이게 이제 아드님 두 분이 군대에 간 거죠. 무심한 할미지만 잠이 안 온다. 아주 어린아기처럼 응석하던 것이 어찌 고된 훈련을 감당할지 모쪼록 부처님께 매달렸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 부처님의 가피로서 무사히 마치고 복학도 했으니 감사드린다. 이게 이제 아마 일기를 앞에서 군대에 입대시켰다가 나왔고, 근데 이제 뒤에는 지금 같은 날 일기인데 부처님의 가피로서 무사히 마치고 복학도 했다라고 써있죠. 이게 시점이 네. 어느 날 딱 생각하니까 네. 군대 보내던 날이 생각난 거고 그죠? 또 어느 날 또 생각을 보니까 갔다 무사히 온 게 네, 생각난 맞아요.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두 아드님의 군입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연도 정도. 그것도 아유, 나 이거 저 집사람 와야 돼. 난 뭐 그런 거 모르겠어. 이거는 고객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오케이.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오케이. 해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의논하려고 영어권에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그냥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저를 생각해봤거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안젤리크라고 불러서 이름을 그대로 불러서 근데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 제 네 기억으로는. 맞아요. 근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랑스는 한번 잘못 그렇게 써가지고 아버지가 결혼 안 했는데 그렇게 쓰냐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에게 편지 쓸 때 어머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문장 중에 오동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동선. 손님. 오동 손님. 2005년 그 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머니 49세가 벌써 돌아와서
오동손님도 오셨고 거부들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두 분의 스님께서 아미타불 염송과 극락왕생에 뭐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건데 오동선이라는 게 사람 이름 같은데. 오동손님 오동선님? 네. 오동선님. 저는 이름이 오동인 게스트인가 오동손이 이름 아니에요?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오동손님. 아, 그건 내가 우리 어머니의 뭐 지인 같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오케이. 그 정도만이라도 괜찮아요. 오케이, 어머니 지인 같아. 오동도 지명이겠죠. 악동처럼.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잘 모르겠네. 이건 확인해야 되고 오케이. 어쨌든 친척은 아니다. 어머님의 지인 같은. 이것도 고객님 한번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뭐 오케이. 아는 사람들이 예, 왔다고 예, 하는 예, 거네. 예. 그다음에 대승이와 대천이는 누군가요? 내 사촌 동생. 아, 우리 구파발 삼촌의 그 아들 둘 중에 두 녀석이지. 동생. 사촌 동생. 대자 돌림이시군요. 대자 돌림이죠. 다 두 놈 다 서울대학교 올라왔어. 어쨌든. 오케이. 아주 깔끔하게.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원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의 아들. 그렇죠. 조카지 조카. 태평양 이거다. 같은 날 일기인데요. 2005년 5월 일기인데요. 이날 아마 제주도에 같이 가셨대요. 그리고 사돈하고 같이 가시고 제주 구경 많이 하셨는데 호텔에서도 후한 대접을 받아 이틀 동안 여미지, 산방사, 약천사, 태평양행에서 경영하는 끝도 안 보이는 초록빛 녹차밭의 들꽃하운드 보셨대요. 그 태평양행이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저 녹차밭 운영하는 회사가 태평양화학. 태평양화학을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이 아마 집사람이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그저 엄청난 녹차밭이 있거든. 그걸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태평양 뭐야. 그 어떤 회사예요. 네네 회사 양행이라는 게 이제 유한양행도 있었잖아요. 태평양에 무역 거래하는 그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 저 제주도에 녹차밭 운영하는 회사 한번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태평양 화학에서 그 설록차를 그예요. 설록 바로 그 얘기예요. 오설록이 차 오설록. 그렇지. 태평양화. 그겁니다. 그거. 그럼 그거 영어 이름 좀 거기 메모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게 영어 이름 쓰면서 이거를 태평양행 그대로 써야 할지. 왜냐면 양행이라는 게 그 고유명사가 아니더라고요. 부산양행, 뭐양행 오케이.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의미가 좀 어려워가지고 책 짧으니까 다 읽을게요. 2005년 7월이고요. 오늘은 백중 천도 기도 입제 날이다. 날 가고 해가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죄업을 잠시라도 잊히리까. 조금이나마 자위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 전에서 참회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여기입니다. 잘 모르겠는 제가 잘 이해 못한 게 언제나 모든 번뇌에서 한순간이라 정법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요. 이런 얘기죠. 늘 그 번뇌 망상이 떠나질 않는 거야. 매일 기도를 하시고 그래도 이게 뭐 우리 중생이지. 언제가 되면은 그런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득도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이거를 항상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구도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법이란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 2005년 11월이고요. 평생 약에 의존한 탓이라 진이 다 빠진 듯 어미의 지극한 정성도 아랑곳 없이 몸이 몹시 망가진다. 우울증까지. 내가 왜 무슨 일 때문에 효자 효손에 너무 넘쳐서이지 오래된 지병은 낫지 않으니 점점점 있는데요. 내가 왜 무슨 일 때문에 효자 효손에 너무 넘쳐서이지 이게 무슨 의미? 이런 얘기죠. 그 어머니가 불면증 때문에 시달렸어요. 노년에. 계속 잠을 못 주무셨어. 그러니까 이게 뭐 가슴 백약을 써도 무효야. 잠을 못 주무셔. 그래서 사람이 잠 못 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리 효자 그 효손이라는 것은 이제 나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그 할머니한테 참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불면증에서 못 벗어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들이 이렇게 효자 효손인데도 왜 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된가? 네.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그 병원도 많이 모시고 다녔어. 네네, 좋다는 병원 그러니까. 다 다녀봐도 이게 말이죠. 그 조심해야 될 게 어머니가 자관 갱년기 넘으셔가지고 무슨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게 무슨 암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고 그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어. 그 이후에 볼변성이 생겼어요. 연관이 있겠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잠을 못 주무시는데 뭐 수면제도 안 듣고 그러니까 거의 뭐 뜬 눈으로 노년에 말년엔 뜬 눈으로 그 세우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괴로워하시는 게 너무 되게 괴롭죠. 많이 너무 나왔었어요. 괴롭죠. 맞아요. 너무 괴롭죠. 아주 뭐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도 해보시고 저쪽 그뭐 용하다는 데를 다 챙겨봐도 나중엔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불안해하시죠.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이런 얘기 쓰셨거든요. 가군의 기재일, 평생에 품고 있던 참의 날이다. 기재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라는 거예요? 가구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재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 그냥 돌아가신 날을 기일을 기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제사. 기제산 날. 네. 어머니는 참회를 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옛날에 그저 땅 팔아가지고 살려달라 그거 못 해줬다고. 그게 가슴에 그 빚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에 어쩔 수 타시고 없는 선택이 평생 그렇습니다. 세월에 타시고 시절에 타시고 그렇지. 네. 2005년 12월 일기 중에 요거를 좀 전체적으로 해석하려면 제가 민정 엄마와 호응이 소원님과의 관계를 좀 한번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민정 엄마는 소원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우리 딸 민정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처음에. 그 호윤이의 딸이야 민정이가. 호윤이의 딸. 그러니까 양녀는 그 공식적으로 아니지만은 딸처럼 생각했던 호윤이의 딸이에요. 그게 민정이야. 딸처럼 생각해. 그래서 딸이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딸이 없잖아. 그리고 손도 손주도 그렇지 아들만이고. 그러네. 마지막에 또 외로우셨을 텐데. 호윤이의 딸이 민정이고 민정 씨, 근데 민정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건가? 그럼 민정 엄마라고 부르는 거는 그분 이름이 민정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호윤이를 부를 때 민정애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집을 가면 보통 그 아들의 애미자 붙여서 그렇게 불러요. 시집을 안 갈 때는 호윤이, 윤이 이렇게 하다가 네네네. 시집을 가서 애가 나면 그다음엔 호윤이라고 이름을 바로 안 부르고 아들이나 딸의 엄마라고 불러요. 네네네. 호윤이와 호윤이가 낳은 딸이 아이가 민정인 그렇죠. 거죠. 우리 딸 민정, 우리 딸 윤희의 전화를 받았다. 그렇지. 민정스마. 호윤이는 딸처럼 생각했던 그렇죠. 친척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딸 민정 엄마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것도 저 단어인데요. 녹음해 놓은 호응이의 목소리를 가끔 듣곤 했지만 너무 불쌍하다. 민정엄이야. 동기간의 어려움 모두 소멸하고 오서방과 더불어 아이들 3남매 잘 키웠으니 후렴 여생을 기원한다. 그 호응이가 민정엄이야. 내 친구고 그다음에 네. 그 호윤이의 오빠예요. 가수야 근데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그 호응이 노래를 우리 어머니께서 늘 듣고 했는데 조금 좀 안타까운 일이 형제간의 우애가 별로 없어서 좀 소원하게 지내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끼리 좀 잘 좀 지내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우리 어머니의 그 바람을 얘기한 거죠. 동기간이라는 건 비슷한. 동기간이라는 건 형제간이라는 얘기. 형제간이라. 동기는. 전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잘해야 진짜 되겠다 생각이 들죠. 저는 엄마가 이거 하면서 제가 막 어머니한테 엄청 물어봤거든요. 엄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두가 너는 진짜 외국인하고 결혼하기 다행이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림이가 나오거든요. 가림이는 내 손녀. 그러면은 가림이 여자이구나. 내 손녀. 순재 큰딸. 뭐 딸이 하나니까 순재 딸. 왜 가림이. 순재님은 큰아들. 큰아들. 근데 그러니까 순재님은 아이가 한 명. 아이가 둘. 둘. 딸 이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혹시 참고로 딸의 이름은 약간 가림. 권가림. 아들은 권동하. 그래. 나는
이 가리비를 쉬로 받을까 히로 받을까 그런 어려움이 또 영어에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어미 온다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 걱정을 했더니 5시경에 내렸다니 안도의 숨을 내쉬고 무사히 다녀온 것을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참고로 여기 5시는 오후 5시겠죠? 오후 5시겠죠. 우리 아줌마도 화재로 이 추운 겨울에 무사히 집을 지었다니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아줌마 여기 일하시는 아줌마.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하우스키퍼. 예.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주. 그래서 내 신경을 많이 써주셨구나. 네. 네. 원호 엄마 내외는 원호의 부모님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원호는 내 이종 사촌 그러니까 이종 사촌 형님의 아이 이름이 원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종 사촌 내외야. 나한테는 이종 사촌 형님의 내외. 네네.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미 아비는 나가고 혼자 있었다. 원호 엄마 내외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 형님의 내외분이 어머니 뵈러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호의 부모님 그렇죠. 맞나요? 이제 공부하는 중이라 이종 사촌 부모예요. 이종 사촌? 머릿속에서 도표를. 자 그다음에. 오케이. 이거는 혹시 꾸물거리는 날씨라는 게 꾸물꾸물거린다는 건 날씨가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니고 왜 흐림직한 날씨 있잖아. 같은데 비도 오지 비가 오고 않으면서. 비나 눈이 올 것 같은데 오진 않고 구물구물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물거리는 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꾸물거린다고 저희도 썼는데 그 말이 그게 정확하게 꾸물거리더라고요. 꾸물거리는. 오케이. 네, 저도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기행문을 쓰세요. 음. 쓰시는데 중간에 두원, 어화, 자손들아 이내 말 들어봐라. 두원, 어화. 이건 아마 그 접두사 같은데요. 네네. 보통 옛날 그 가사 또는 시조, 어화, 둥둥, 내 사랑아 뭐 이런 거예요. 오프닝 멘트지. 이거는 그러면은 적당히 저희가 알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사 쪽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기행문을. 네, 내방 가사라 그랬던가? 맞아요. 예, 그런 거를 다들 이제 하셨거든.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번역에 들어가는 말을 쓰셨어요. 아, 근데 여기 오케이. 밑에 들어봐라 하고 쓰셨는데 어. 완전 4글자씩 시조신 거예요. 시조예요, 그래요? 시조. 적상중 맑은 말 목여봉 높이 솟고 그렇죠. 고지미산 아래서 아담하고 평온하 이렇게 쓰셨어요. 옛날 그 규방 가사 아주 티피컬한. 문장은 되게 짧은데 나 이때 한 이틀 쓴 것 같아. 이 내용 확인하느라. 근데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고지미산? 고지미산은 저 산 이름이죠. 산의 이름. 우리 그 어머니의 그렇게 나의 외가 작천 경상북도 문경군 작천리 거기에 있는 산 이름. 저는 높은 지대에 쌀이 나는 산인 줄 알고. 산 이름. 그렇지. 거기에 이제 봉우리가 옥녀봉이고. 나이 어린 이팔 청춘 아무 철도 없는 나를 시집이라 보낸다네. 이 철부지 거동보소. 동서분간 못한 맹추 같은 이내 몸이 환경이 바뀐다니 무조건 좋으시고 천방지축 내달아서 신랑이라 맞이하니 마음에 들지 않네. 하지만 어떡하나 평생을 의지할 몸 천연하게 대하였고 자 여기입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 잠시라서 그랬는지 촌보를 못 옮기게 항상 따라 성가시니 짜증도 내 것만 오늘만 생각하니 모두가 내 탓이고 누구를 원망하리. 시집을 이제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보내. 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어디서 만났어. 무슨 뭐 상갓집인가 만났어. 그래 서로 이제 그 집안 얘기를 하다가 나에게 딸이 있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 그 서로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굴도 모르고 그때는 시집을 가야 돼. 그 갔어요.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철이 없는 거지. 어쨌든 나 집안 그 좀 이렇게 좀 벗어나겠다는 그런 어떤 일망으로 시집을 하고 갔는데 그때 나이가 나이가 뭐 그때 뭐 한 19살, 18살 이 정도 됐겠지. 그랬더니 이제 뭐 신랑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렇지만은 정혼한 게 뭐 그 정혼이니까 어쩌나 그 같이 이제 마음 붙이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마 어머니를 굉장히 그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랄까 그 아주 굉장히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또한 다른 사람 잠시라서 그랬는지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 어떤 삿된 사랑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그랬는지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쫓아다녔다. 네, 이제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렇구나. 얼마 못 갈 걸 예. 알았는지. 그렇죠. 그때 뭐 그걸 알았겠어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랬던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결혼하실 당시 아버님 나이는 나이도 한 21~2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약간 더 많으셨구나. 네네, 약간 많았죠. 아이고, 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거의 없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1931년생이니까 1929년이나 이 정도 되실 겁니다. 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아버지랑 되게 보낸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생일이나 그러니까 잘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네. 참 그게 대표님도 참 슬픈 일이실 수도 있겠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어쨌든 이거 손자 하나밖에 없는데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고 나머지는 뭐 그 생각을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 교육을 시키느라고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하려고 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내가 할아버지 말을 별로 잘 안 들었고 오죽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담배를 피웠어요. 대학생 때. 그 어느 날 그래 나보고 야, 우가 그 담배 그게 안 좋은 거니까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신이 담배를 끊겠다고 그러고. 오. 그 같은 날 이제 끊었어요. 그럼 난 다시 피우고 우리 할아버지는 계속 안 피웠지.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도 언제가 어떤 글을 썼는지 몰라도 어머니가 나를 그 키운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장부스럽고 정말 씩씩하고 이런 것이 나를 키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순수한 여성상 그것이 나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결코 아주 얌전하셨고 어디 목소리도 그렇고 얌전하셨고 어디 가나 사랑받으셨고 뭐 어디 가서 나서지도 않고 그런 어떤 진정한 여성상이 오히려 남성상보다 난 더 강력하고 컸다. 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왈가닥 하면서 막 그냥 나를 그런 식으로 키우셨다면 아마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 생각도 오히려 들고. 혼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책임을 갖고 계셨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 같은 것들을 예, 그런 역할을 할수 했죠. 있는데 강하게 그죠? 그렇죠. 네네. 우선적으로. 근데 그 강하게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떤 남성상으로 강하게 키운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여성상만이 남성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 내가 그걸 이제 느낀 것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느낀 거예요. 이 내용은 좋다 너무. 네네. 대표님 이제 만나기 전에 내 식구라고 한 게 하기차예요. 소원님, 그다음에 우리 고모님, 그다음에 손주 둘, 선재하고 선호. 순자 순호. 순재 선호. 그다음에 이렇게 넷이 간 거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비행기를 아마 해외 처음 가시는 걸 테니까. 네. 맞아요. 요즘처럼 직항이 있거나 짧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정말 제가 해외 출장을 처음 가는 날은 온 집안 식구가 김포공항에 다 나왔어요. 그 내용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들어올 때도 다 나와.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고. 비교자들. 요즘은 제발 맞았으면 하는데도 알아서 오라고. 제 동생 심지어 제가 아마 출국하고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때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잠깐만 여기 가시지 않는다 왜 또 이동하시지? 막 이랬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타이베이 공항에 기착을 하죠. 예. 요거는 근데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만이 사실은 중국의 일부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독립자치국으로 그래서 그냥 대만이라고 여기 자유중국이라고 써있거든요. 타이완, 자유중국. 그냥 그래서 그 당시는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가 없을 때는 중국은 중공이요, 중국 맞아요, 공산당. 맞아요. 그다음에 대만은 자유중국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하고 수교하니까 중국이죠. 그다음에 저쪽은 그냥 대만이라고 부르는 거지. 대만, 타이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 가려면 그 당시에는 그 요즘은 뭐 바로 그냥 그저 이 뱅콕 가서 거기서 한 번만 갈아타면 되지만 그때는 타이베이 공항 거쳐서 홍콩 거쳐서 방콕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하룻밤 자고 또 복잡하지. 중정공항에 거기가 중정공항을 잠깐 내리셔가지고 이제 구경을 한 거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쓰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읽다 보니까 여기에 비행기에 가기 전에 여정은 고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고군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그걸 좀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무슨 뜻인지. 동양집에서 아무 꺼림없는 대지 위에 해는 5시나 되니 불쑥 솟아오른다. 동향이라는 것은 동쪽 향. 방향의 집. 네. 동향집이야, 동향집.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난 그걸 그걸 물어본 줄 알았어. 아니야 뒤에 아무 오케이. 꺼림없는 대지 위에. 이게 뭐냐면 대지가 넓은 대지가 그 뭐 건물도 없고 요르단 수도 암만이란 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도 없고 황량하다는 뜻이구나. 황량한. 그냥 가리는 게 없는. 그렇죠. 이렇게. 거칠 것 없는 뭐 이런. 꺼림없는 대지.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으로 소원집 번역 작업 제3부 모두 마칩니다. 보셨다시피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먼 훗날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을 때 한 집안의 역사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싶어서입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기원합니다. 이 일기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